조선의 대표적인 궁궐 법궁이라고도 부르고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함께 있어온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 경복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경복궁에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광화문 하수식을 한다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관화문을 파수하는 한다고 하는데 皆様、ただいまジョンサガンを先頭にカウファ軍を守る交代パス軍が4軍実각직 파수군과 교대 파수군이 종사관의 명을 받고 각자의 위치로 도열하게 됩니다. The gate guards are now forming military formations to carry out a military inspection. 並びます。 네, 여기는 입구 앞에 무인 발권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인 한 사람 찍고요. 입장료는 3,000원인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키오스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하는 인솔자 양하늘입니다. 경복궁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해외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가끔씩 들어와요. 제가 제 취미가 또 역사 탐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좀 한국에 있을 때는 역사 탐방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안내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궁이 한 5개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가는 법궁인 경복궁, 그리고 창덕궁, 그리고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 그리고 창경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매표를 했거든요. 저는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근정문을 들어가려고 한 거의 왕의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죠. 해설하는 장소도 보이네요. 제가 해설을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못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저만 나오게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잘 피해 다녀야 돼요. 네, 금천이에요. 금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물이 다녔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 청계천까지 내려갔었죠. 지금은 이제 공사로 인해서 물이 막혀 있는데, 그 물을 경계 지점으로 해서 저 권역을 이제 왕의 신성한 공간, 그 밖의 공간으로 이제 나누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민을 해볼까요? 웬 동물이 저 천 앞에서 이렇게 무엇을 지켜보고 있어요. 네, 저것이 바로 이제 해태라고, 저 물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악귀들을 막는다 라는 이제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천교를 건너서 이제 왕의 권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저것을 잡상이라 그래요. 지금 앞에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제 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제 하늘에서, 아까는 이제 금천은 땅에서 흐르는 그런 악귀들이라고 한다면, 저
잡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악기들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호신이에요. 이제 중국 명나라 때부터 이제 이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중국에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그 시기에는 이제 받아들였었겠죠. 이제 이 서유기의 주인공들을 상징하는 맨 앞에 있는 상이 이제 삼장법사, 그 다음에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 뒤에는 뭐 용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 건축물의 위세에 따라서 그 잡상의 개수를 늘려놓습니다. 지금 5개 올라와 있다 보시면 돼요. 문을 3개를 이제 곧 넘어갈 텐데, 문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산문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물의 이름을 붓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라든지 뱀이나 이런 들이 붓을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저 위에 보시면 그물들이 있어요. 그물의 이름을 붓이라고 합니다. 저 붓이가 있는 이유는 그 처마에 단청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단청의 색깔이 파랄 수도 있고, 저 안에 뭐 이제 새라든지 뱀이나 이런 들이 이제 들어가서 알을 까거나 이제 변질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시를 설치를 한 거죠. 과거에는 명술씨를 짜라서 저렇게 부시를 만들었다고 해요. 얘는 이제 철사를 엮어가지고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은 정구품. 이게 바로 이제 품계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조 시기 때 만들어진 돌인데, 왕권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서 품계석을 세우고 그 앞에 쓸 수 있게끔 위계질서를 확립을 한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이 바닥돌이 있어요. 이 바닥돌은 이제 박석이라고 합니다. 넓을 박자를 써가지고 박석이라고 하죠. 지금도 제가 이거 넘어질 뻔했는데,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을 항상 쳐다보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닥을 보면서 다녀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숙여지죠. 그 모습이 왕한테 공손한 모습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사회. 그리고 이 박석이 이게 해가 이렇게 비쳐도 눈이 부시지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도 이렇게 빗물이 고이지 않게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석을 따라서 이렇게 걸으면 오늘의 주인공, 짜잔, 근정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멋있죠. 근정전입니다. 경복궁의 정전. 이곳에서는 주로 공식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BTS가 드디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21일 이곳 경복궁에서 아주 초대형 컴백 무대가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POP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상과 주제가상 2관왕을 거머쥐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가 3월 16일인데 얇은 외투 하나만 입어도 날씨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것은 뭘까요? 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 웬 소뚜껑이, 솥단지 같은 게 올라가 있는 드무라고 합니다. 드무. 유리로 가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다가 물을 채웠어요. 건물의 자재가 목재잖아요. 그래서 목재는 이제 뭐에 취약할까요? 불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드무를 이제 두어서 화재에 예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화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물을 채워 놓으면 표면을 보면 비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화재도 화마라고 하는 악기가 와서 이제 불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화마가 이것이 뭘까 보다가 궁금해서 딱 봤으면 누가 보이겠어요? 자신의 얼굴을 보이겠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이제 벽사의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월대라 그러죠. 이 월대 위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 왕이 된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도 신하들을 세워놓고 말들을 전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지도자의 어깨란 무겁겠다라는 생각.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 좀 더 재밌어요. 그때의 그 상황의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뭔가 막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답도라고 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저 철책이 이제 없었겠죠. 그래서 걸어서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저 중심에는 이제 걸어 올라올 수가 없게끔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의 가마가 이제 올라오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가마꾼들이 왕을 모시고 올라오게 되고요. 왕의 가마는 뭐 발이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마 위로 둥둥 떠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왕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도.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오늘 월요일인데. 근정전 아닙니다. 제가 뭐 들어갈 수는 없어서요. 여기 신기한 건 저 천장에 저 용이에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용에 발톱이 있습니다. 발톱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황제를 뜻합니다. 5개는 왕, 3개는 세자를 뜻하는데 지금 7개 이제 황제를 뜻하는 용의 발톱을 나타낸 이유는 고종이 조선을 황제국으로 칭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우리도 황제의 나라다. 라고 선포하면서 용의 발톱을 상징하는 7개의 발톱을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어좌죠. 임금이 앉는 곳. 저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저 계단을 밟고 저 어좌에 앉으시는데 어좌 뒤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근정전을 나와서 계단을 걷고 있는데 이런 동물 석상들이 있어요. 여기 또 석상 있고요. 이제 석상, 동물 석상, 용의 석상. 저기는 제 생각에는 쥐 같고요. 그래서 12지신을 의미하는 석상들을 이제 불러놓은 거죠. 이들도 이 근정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소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교라고 합니다. 근정전은 이제 보면 이제 공식 행사, 뭐 외교 사신이 왔다거나, 그런 얼굴을 보여준다면 이제 정말 실무적인 일들은 이제 어디서 할까요? 실무적인 일들이 이 다음 권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정문을 지나서 볼 수 있는 이 사정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사정전에 들어왔는데요. 사정전은 이제 임금이 진무를 보고 있는 그런 학교로 따지면 뭐 교무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여기 양옆으로 해서 건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만추전이라고 하고 저 왼쪽에 천추전이라고 합니다. 이 천추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과 함께 이곳에서 한글 창제를 하셨다. 문종대왕님께서 이곳에서 또 승하를 하셨던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시면 불이 그을린 자국이 온돌이 있었다는 거죠. 온돌이 있었다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보시면 굴뚝이 있습니다. 불을 지피면 그 뜨거운 기운이나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어떤 따뜻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님들도 겨울이 춥다 싶으면 이곳에서 와서 이제 추위를 녹이면서 일을 했었던 그런 온돌 기능이 있는 건물입니다. 또 재밌죠? 햇살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 다니기가 정말 저 유튜버로 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 열심히 파이팅 할 테니 구독자 저도 한 10만 명만 찍게 도와주세요. 저도 실버 버튼 받고 싶어요. 반대쪽에 있는 만추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돌이 있다는 거죠. 밑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렇게 문을 다 열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목조 건축물들은 이렇게 환기를 시켜놓지 않으면 곰팡이가 쓸어요. 이런 나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참 대단한 게 조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그 메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전 공중에 떠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대로 세워지는 못질 하나 없어요.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서 이렇게 꼽아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입니다. 대단하죠. 처마라 그래요. 처마인데 이게 이제 안쪽에 메인 처마가 있고 저게 이제 네모난도 처마가 이제 부연이라고 하는 또 보조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과 이제 본 처마가 같이 붙어 있다. 건물의 위세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이제 지붕의 끝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더 멋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사정정 권역을 둘러봤고요. 자, 이제 강령전 지역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근정전은 공식 행사와 외교 사진 이런 외부 행사를 하고 내부적인 이제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이런 중요한 업무를 나누는 거는 또 사정전. 그리고 이제 임금님도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했으면 쉴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강령전이에요. 근데 강령전이 보시면 독특합니다. 뭔가가 정말 예리하신 분은 알아채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채셨으면 정말 그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보고 맞춘다고? 저도 몰랐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 또 건물을 하나 볼게요. 지붕을 한번 보세요. 또 볼게요. 다르죠? 뭔가가 지붕에 위에 장식이 있다 없다. 저것을 이제 용마루라 그래요. 자, 임금님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용 아닙니까? 하늘 위에 용이 두 마리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이 주무시는 이 처소 안에는 임금님이 용이기 때문에 용마루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여기는 지금 잡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의 잡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까 다섯 개의 잡상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7개. 또 9개 있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위세를 갖추고 있는 대단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잠을 정해진 곳에 계속 주무시면 안 돼. 왜냐? 임금님은 해야 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문제를 일어나킬 수 있기 때문에 임금님은 모르는 곳에서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경영전 안에도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방을 택하셔서 주무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금님의 주무시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불을 꺼내려면 어디서 꺼내죠? 뭐 장에서 꺼내겠죠. 근데 그 장을 임금님 방 안에 두었을 때 그 장 안에 누군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객이라든지 임금님을 해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애초에 없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강령전을 지나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문 자체도 독특해요. 네, 여기 보시면 문이 이렇게 얇습니다. 다른 문에 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한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작고 가냘프면서 그런 사람들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죠. 예, 여성의 공간, 왕비님의 공간입니다. 왕비 공간, 교태전이고요. 그래서 왕비, 여성의 출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출입이 쉬울 수 있도록 문들을 좀 가볍거나 얇게 만들었습니다. 교태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 기거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마루를 없앴고요. 여기는 좀 내부를 보고 싶은 게 그래도 뭔가 여성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다른 공간보다도 아름답게 해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나 역시나 이렇게 예쁜 그림들을 오늘 설치해놨네요. 교태전 부벽화 모사도. 그래서 저렇게 왕비의 공간 안에는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공간에서 또 재밌는 게 유일하게 정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잘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잘 다루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잘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자신의 이런 정신세계라든지 정원을 잘 이제 가꿔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미산 정원이라고 불러요. 중국의 아미산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에 정기가 굉장히 굉장하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따서 아미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봄이 막 다가오는 시즌이라 꽃과 나무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 한 달 뒤나 하면은 굉장히 푸를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심어 놓고요. 이제 여성들이 이곳에서 뭔가 마음과 몸을 수양하고 태교를 하고 그랬던 시간을 여기서 가꾼 거죠. 저도 이곳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경복궁에서 숨은 명소라고도 할 수 있죠. 참 뭔가 아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사정전 영역까지 보시고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산수유 같은데요? 산수유가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저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명나라나 이런 데서 온 돌이에요. 굉장히 비싼 돌입니다. 돌도 막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했던 거죠.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 같아요? 이것은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가 이제 한문으로 복자예요. 복자를 이제 뭔가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복자를 거꾸로 놓으면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또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박쥐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박쥐의 모습을 가진 이제 장의 그런 손잡이라든지 장식들을 박쥐 장식으로 많이 해놨어요. 네,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궁투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뭐 광화문 설명 좀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금천교 건너서, 그리고 뭐 문 2개 넘어서 이제 근정전 나오고, 그리고 사정전, 그리고 뭐 강령전, 교태전까지 지나면 이제 이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부 정도 이제 물도 좀 마시면서 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뭐 향원정이라든지 이제 여러 또 건물들을 보여드리곤 했죠. 여기가 이제 동궁 영역이거든요. 동궁은 이제 세자가 기거하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기가 시작되는 곳. 네, 여기는 이제 고종 황제의 양 어머니였던 신정황후가 계셨던 건물인 자경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이제 황제로 만들어준 어머니께 감사의 표현을 한 곳이죠. 고종의 효심이 물씬 풍기는, 어머니 춥지 말라고 이렇게 온도를 만들어 놨죠. 또 하이라이트가 자경전 굴뚝이 이제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디냐 봅시다. 그렇죠, 여기 이 자경전 굴뚝 굉장히 예쁩니다. 담으로 만들어 놨어요. 또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런 이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런 십장생도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도 저 중심에 제 생각에 박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굴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경전까지 나왔고요. 이 밖으로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이곳에 있죠. 건물들이 사실은 좀 유명한 그런 사찰 그 탑들을 이제 모방해서 세운 건데,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스타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시멘트로 그냥 본 따서 만든 거라서 뭐 좀 학자들이나 여기 가이드분들이나 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게 썩 좋게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이질적이다, 뭔가 경복궁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속박물관, 우리나라의 뭐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 민속, 뭐 세시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저기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이야, 햇살이 아주 끝내주네요. 이 경복궁의 하이라이트인 향원정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펜스가 싹 쳐져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았는데 오늘 제대로 보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 조선의 연못을 보시면 이 천원지방 사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라는 뜻이죠. 연못의 바닥 부분을 땅으로 표현하고, 위에 이제 중심에 있는 좀 동그란 부분을 하늘로 표현했던 세 개를 이 연못에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향원정에서는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불을 피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신기한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전기를 일으키려면 발전소가 필요했거든요. 발전소의 모터를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을 이제 낮추기 위해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렸어요. 근데 열이 너무나 강했는지 막 연못이 뜨거워져가지고 결국 막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 다 발전소의 굉음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고, 이 귀신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좋은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알려준다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열심히 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최고의 회사로 만들고 저도 잘 되고 파이팅 해볼게요. 여기는 건천궁입니다. 딱 보시면 기존의 이런 건물들과 좀 다르게 단청이 칠해지지 않았어요. 단청이 없고 백색의 수수함 이런 거 사대부의 집처럼 보입니다. 고종이 흥선대원 군과의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고종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탕금을 전부 소진을 해서 이 집을 이제 짓게 되죠. 이제 독립을 해서 자신의 이런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건천궁이 있었다. 안타까운 또 비극이 또 일어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1897년도 을미년에 큰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죠. 명성황후 시에서 이곳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최후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붕을 설명하기 좀 좋은 공간인 것 같아서 지붕에 이제 기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 좀 조그맣게 튀어나온 기와를 습기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습기와 밑으로 뭔가 널쩍하게 뭔가 스마일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와를 암기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암기와와 습기와를 교차해서 계속 쌓아놓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여기 회를 발라서 막아놨는데 회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를 막새를 이용해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습기와를 막아놓은 막새를 수막새, 밑에 넓게 생긴 거는 이제 암막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소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우리나라에도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막새의 끝 장 기와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아름답답니다. 네, 여기는 지복제입니다. 이제 자신의 이런 공간에 좀 서적과 좀 가까이 하면서 좀 지식을 쌓았던 도서관.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는 뭐 한 4만 권이 넘는 서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복도를 따라서 누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색을 즐겼던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독특한 게요. 조선시대의 목재 건물과 달리 이곳은 벽돌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 시대 때 이제 벽돌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붉은 벽돌 식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나름 현대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유리창도 하나둘씩 생기고요. 와, 이거 정말 뭐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원형 창문 느낌이 독특하죠.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목조 건물에서 벗어나서 벽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중간에 창들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경복궁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나름 이제 한국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학자나 제대로 된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눈높이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서 여러 곳곳을 앞으로 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